네, 11강 사기 강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애들이 뭐였느냐?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불일치한다는 말은 표시는 있는데 그 표시에 대응하는 의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하나가 일치는 하는데 그 의사의 성립 과정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일치는 하지만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자가 있다. 여기에 바로 이제 사기와 강박입니다. 사기와 강박. 그래서 이제 사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건이 대형 백화점 변칙 세일 사건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데가 대형 백화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광고가 나옵니다. 광고가.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20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100만 원으로 50% 할인하겠다. 광고가 나가니까 구름대처럼 고객들이 몰려들었고요.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매매계약 체결되고 전부 다 동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고객들이 산 밍크 코트는 얼마짜리였냐? 100만 원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100만 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려가지고 사기친 거죠. 기망. 200만 원짜리 100만 원에 세일한다 해놓고 100만 원짜리 100만 원에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객의 의사를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의 의사는 1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계약서를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또 계약서를 안 썼다 하더라도 100만 원에 사겠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의사 표시는 일치합니다. 불일치가 없습니다. 맞아떨어진다. 그러나 이 의사를 결정하게 된 이 과정에 있어서 백화점에 불법적인 간섭이 있어가지고요. 최종 결론, 사기당해서 즉 속아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요. 사기 강박에서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강박은 어떤 거냐면 행위 수단만 다를 뿐입니다. 그냥 위협하고 협박하니까 쫄아서 요거를 사게 되는 경우가 바로 강박이라는 겁니다. 개념 자체는 요런 정도로 해서 잡아두시고요. 110조를 보시면 사기 강박에 하는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하는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다음에 이제 2항은 조금 이따 별도로 다시 봐야 되는데 1항하고요. 2항하고 그 지문의 길이를 비교를 해보면 한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이제 1항은요.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들 간에 사기가 있었던 건데 2항 같은 경우에는요. 당사자 이외의자. 그래서 만약에 뭐 백화점이 아니라 백화점에 직원이 가령 사기를 쳤다랄지 이 백화점에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랄지 이러한 경우들에서 이제 제3자 당사자 이외의자가 사기를 쳤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 항은 별도로 보기로 하지만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기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뒤집어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의사표시 규정이니까 역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사기에서 그 의, 강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핵심 키워드는요. 고의와 위법이라는 겁니다. 사기는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사기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해서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망이라는 것은요. 잘못된 생각,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미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생각을 강화, 유지하게 하려는 일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니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니까 이 친구가 착오에 빠지고요.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게 된 거. 네, 요거를 이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강박을 하는 겁니다. 강박이라는 것은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죠. 나한테 재산 넘겨라. 안 넘기면 묻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협박을 하니까 공포심에 사로잡힙니다. 그걸 또 외포 상태라고 합니다.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쫄아서 내 재산 네 가져라고 해가지고 의사표시를 하는 거. 네, 요거를 이야기를 할 때 핵심 키워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고의로 모두 다 고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고의로. 그 다음에 이러한 행위들이 위법해야 됩니다. 위법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도요. 대형 백화점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판단이 됐지만 또 우리가 가끔 보면 어떻습니까?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세일한다라는 거 그런 경우들은요. 대형 백화점이 아니죠. 그런 소규모 상태에서는 또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위법성 여부 이 부분도 또 핵심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양가로 1번에 이제 기망행위가 나와 있는데 먼저 확인을 할 것은 우리가 보통 사기친다면은요. 적극적으로 사기친 것 이걸 생각 적극적인 행동 그런데 묵비,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가 있다. 그때는 언제 기망행위가 될 수가 있냐면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알려주지 않았을 때 알려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판례사안을 보면은요.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주변에가 공동묘지가 있다라든지 내지는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이라든지 그때는 그 분양자가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있다라고 했고요. 알려주지 않으면 그거는 기망에 해당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갑하고 우리요. 교환 계약을 체결한다. 예를 들어서 갑은 중고 자동차 하나 가지고 있고요. 을이라는 중고 오토바이를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럴 때 갑이라는 애가 가령 자기 자동차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면 오토바이보다 더 비싸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고 자동차도 어떻습니까? 가격은 천차만별이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자동차의 시가를 묵비를 했다라든지 침묵 그 다음에 허위로 고지를 했다. 이럴 수도 있죠. 이 오토바이는 좋은 거여가지고요. 중고지만 시가가 100만 원이고요. 이 자동차는 70만 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걸 바꾸기로 하면서 그 교환계약에서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 침묵했다. 이거는 사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기가 아니냐. 왜냐하면 교환계약은요.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그냥 추구하는 겁니다. 저희가 물건 살 때도 어떻습니까? 살려고 하면 막 깎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들은 그거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하는 거고 최대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대립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래 판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환계약이고요. 두 번째 판례 공동묘지 나와 있죠. 네, 이러한 것은 고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판례 상품 후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를 했으면 이건 위법하죠. 백화점 변칙세의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나 선전 광고에는 어차피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 측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다면 이거는 기망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는 그냥 상술에 불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밑에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운영 방법 및 수익 보장에 대해서 다소의 허위 광고 과장이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기망이 아니다. 다음 양가로 2번은 제목만 잘 보시면 됩니다. 고의가 핵심 키워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실로 사기친다는 건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과실 사기란 건 없다. 그 다음에 기망행위가 위법성도 있어야 된다. 3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강박은 역시 고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을 해서 묻어버리겠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 행위를 말하고요. 그리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강박행위 때문에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한 의사표시를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양가로 1번에 강박행위 나와 있고요. 강박행위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사기와 달리 강박은 급수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정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판례가 직접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취지, 상대적 강박, 그 다음에 절대적 강박. 상대적 강박은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위법한 간섭에 의해서 이 강박에 의해서 제한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수치로 가령 100이라고 한다면요. 제한되는 경우는 10이 됐든 20이 됐든 어쨌든 있기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원칙적으로 있으니까 비진이 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가지고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었다. 그렇게 된다면 이때는 의사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됐을 때는 이거는 의사의 하자입니다. 하자. 일치는 하지만 하자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박탈된 경우는 아예 의사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의사는 흠결되었다. 없다. 결여되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민법 110조로 가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효과는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경우, 절대적 강박의 경우에는 조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판례에 의해서 아예 효과 자체가 없습니다. 효과 자체가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것에 불과할 때는요.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절대적 강박은 무효고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취소할 수 있다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라는 겁니다. 일단 유효. 그 다음에 취소하면 무효. 얘는 아예 처음부터 무효.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강박 역시 위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위법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강박 행위에서 강박을 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이제 목적으로 어떤 수단,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둘 중에 하나라도 어떤 단어라도 안 좋은 단어가 붙어 있으면 위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라든지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또는 목적은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부적당하다라든지 그래서 이 안 좋은 단어가 보이게 되면 위법하다. 그래서 첫 번째 판례에서는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나왔죠. 그러니까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위법하지 않고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그때는 위법하고 두 번째 판례 같은 경우에 밑줄만 보시면은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안 좋은 단어가 붙어 있었죠. 다음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다. 마지막 수단으로 부적당하다. 이 단어들이 보이면 위법하다는 겁니다. 강박에 해당한다. 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있습니다. 아까 조문 길어졌던 거 있었죠. 간단합니다. 자, 가바하고 오라고요. 가바오라고. 백화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사례는 백화점이 사기쳤으니까 이것저것 안 따지고 을은 그냥 이거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바하고 오라고 가령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얘가 사기나 강박을 했다. 여기가 표의자, 여기가 상대방. 그러면 지금 을이 사기친 건 아니죠. 이 친구는 잘못한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법 조문은요. 양쪽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 상대방이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면 즉 선이 무과실이면 상대방을 보호합니다.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말은 갑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상대방이 보호할 필요가 없으면, 즉 병한테 갑이 사기당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때는 갑을 보호를 해서요.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판례 사안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요. 제3자 사기 강박에서 이 상대방하고 병하고 어떤 인적 관계가 있었는데 병이 의뢰, 즉 병이 의뢰, 피용자는 그냥 회사고 직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신용금고고 과장이고 이런 식으로, 또는 병이 의뢰 대리인인 경우 은행이고 은행 출장 소장이고요. 이러한 경우에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병이 만약에 의뢰 대리인이면 이거는 병하고 을하고 똑같아 가지고요. 대리인이 사기친 것은 을이 사기친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왜? 둘이 동일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쳤을 때는 이거는 제3자 사기가 아닙니다. 제3자 사기가 아니고 을이 사기친 거하고 똑같으니까 110조 1항으로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것저것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취소하는 겁니다. 그냥 취소한다. 그러나 직원이 사기를 쳤을 때는 회사하고 동일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조문 2항에서 말하는 제3자 사기에 해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따져야 된다. 이 을이란 애가 선이 뭐가 실했느냐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걸 따져서 해결을 해야 한다. 네, 이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례 신용금고 과장사건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제3자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고요. 은행 출장 소장 사건, 이거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그래서 밑줄 보시면 위 출장 소장 행위는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일 뿐 제3자의 사기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그냥 취소한다. 그걸 판례에 어떻게 표현했느냐? 은행이 그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따져가지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취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제도 사기와 차고 나와 있고요. 사기꾼은요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죠. 모든 제도와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경합하는 겁니다. 경합한다는 말은요 사기 취소도 가능하고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차고 취소도 가능하다.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 양가로 2번 보시면 사기 강박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두 개는 완전 별개입니다. 완전 별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기 강박 당했다. 사기 강박이 있었다. 그러면 민법 총칙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를 보호하고 있고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그 불법행위 부분에서는 또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취소권도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으니까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시험에는 틀린 지문으로 자주 나오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면 그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고, 쓰레기 매립장 사건은 같은 취지의 판례니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행위 신공소 신분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의사표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네, 그러므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